오늘은 감가상각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감가상각이죠. 감가상각은 자산의 가치 감소분을 장부에 반영하는 과정. 이게 경제학적 관점이죠. 경제학적 관점. 그리고 회계학적으로는 비용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이죠. 한번 볼게요. 감가상각은 자산이 있죠. 자산의 취득원가를 자산의 효익이 지속되는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인 내용연수에 걸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비용으로 배분하는 과정을 말한다. 그런데 세법은 감가상각 대상 자산 이게 있습니다. 세법 규정이 있어요. 감가상각 할 자산은 뭐가 있다? 뭐 개발비도 있고 기계장치, 건물, 토지는 아닙니다. 토지 X 이런 식으로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감가상각 방법, 정렬법, 정액법 이런 감가상각 방법이 있고 신고 절차, 내용연수 신고, 감가상각 방법 신고 이런 거 있고 세부인액 처리 이런 감가상각비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있다. 그래가지고 세법상 감가상각비 한도액을 계산한다. 감가상각비 한도액이 있습니다. 세법상. 그러니까 회사가 비용을 500 계산했다. 근데 감가상각비 한도액이 200이다. 그러면 300은 송금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송금 불산입 300, 감가상각 부인액 300 유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감가상각비 한도액만큼만 송금으로 인정해주고 한도 초과액은 송금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럼 송금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이게 끝나는 건가요? 네, 그건 아닙니다. 송금 불산입된 감가상각 부인액은 계속 이율됩니다. 다음 기로 이율돼가지고 시인 부족이 있어요. 시인 부족액. 그러니까 시인 부족액은 감가상각비 한도액보다 회사가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적은 경우, 시인 부족액은 회사 계상액 500, 세법상 상각 범위액 800, 그러면 시인 부족이 300입니다. 이렇게 회사 계상액이 세법상 한도이겠죠. 상각 범위액보다 더 적은 경우, 이때 시인 부족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 시인 부족액이 발생하면 이 상각 부인액은 송금으로 추인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좀 이따가 다시 볼 거예요. 세법은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회사가 감가상각비를 임의로 계산한 경우입니다. 회사가 감가상각비를 계상했다 그런 경우 세법상 상각 범위액 범위 안에서 송금을 인정한다. 그리고 감가상각비 계상은 납세자 선택입니다. 감가상각비를 회사가 감가상각비를 800 계상했다. 그럼 세법상 한도액이 500이다. 그럼 500만 송금입니다. 500만 송금. 300은 송금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송금 불산입. 이런 식으로 세무조정하면 되겠습니다. 문제 한번 볼게요. 회사가 기계장치 취득했다. 이거 정률법입니다. 신고한 상각방법은 정률법. 신고 내용 연수 5년이다. 세법상 취득가액 1000만원. 그럼 5년에 해당하는 상각률을 구해야 되겠죠. 정률법 상각률. 근데 중요한 거 뭐예요? 회사가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지 않았다. 그럼 뭐라겠죠? 이것도 허용한다는 겁니다. 회사가 감가상각비를 얼마에 계산하든지 세법은 상관하지 않는다. 세법은 오직 한도액 있죠. 한도액. 감가상각비 한도액을 구해가지고 한도 초과액만 송금 불산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가상각비 계산하지 않았다고 해서 세법상 감가상각비를 송금 산입한다 이게 아닙니다.
송금 산입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감가상각비를 얼마를 계산하지 않아도 강제로 송금 산입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회사가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지 않은 경우 세무조정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있죠.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이 있다. 유형자산은 대표적인 게 건물입니다. 건물, 그 다음에 기계장치, 공구, 기구, 비품입니다. 그리고 무형자산은 영업권 이게 중요합니다. 영업권, 또 중요한 게 개발비 중요하고 사용수익, 기부자산 이런 것들 중요합니다. 그리고 토지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닙니다. 이 감가상각 대상 자산은 이제 구체적으로 볼게요. 일단 장기연불 조건으로 매입한 고정자산입니다. 장기연불 조건이죠. 장기간에 걸쳐 가지고 대금을 나누어 지급한다는 겁니다. 대금이 자기가 돈이 없으니까 5천만원짜리를 1,000만원씩 한 10번 나눠가지고 산 경우 이 장기연불 조건으로 매입한 고정자산도 매입자의 자산으로 계산한다. 그리고 사업에 사용하는 시점부터 매입자의 감가상각 자산을 본다. 여기 중요한 게 있죠. 사업에 사용하는 시점, 그러니까 취득한 시점이 아닙니다. 실제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실제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매입자의 감가상각 자산을 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비는 법인이 개발비를 자산으로 계산한 경우, 그러니까 회사에서 회계학적으로 개발비를 자산으로 계산한 경우 이때는 감가상각 자산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리스회사가 대여하는 리스자산이죠. 근데 금융리스자산입니다. 금융리스자산, 운용리스자산 아니고 금융리스자산. 이거는 리스 이용자산의 감가상각 자산으로 한다. 그리고 감가상각 자산이 아닌 거 있죠. 회사, 법인에서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자산. 그러니까 가동을 중단한 자산은 감가상각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이거 중요합니다. 일시적인 유유설비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다. 그러니까 잠깐 쉬고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공장에 주문이 안 들어와 가지고 잠깐 쉬고 있는 거 있죠. 이런 거는 감가상각 자산입니다. 그 다음에 건설 중인 자산이 있죠. 이것도 감가상각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자산을 사용하는 시점부터 감가상각을 시작한다. 다만 일부로 완성한 경우 있죠. 일부로 완성을 사용하는 경우는 그 부분은 감가상각 자산이다. 그 다음에 감가상각 아닌 게 또 뭐가 있죠?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 것. 토지, 서화, 골동품. 이거는 토지는 오히려 가치가 더 증가하죠. 계속 오릅니다. 토지는. 골동품도 가치가 올라요. 한 1000년 된 거 이런 건 진짜 비싸잖아요. 가치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 것은 감가상각 자산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한 이거죠.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 그러니까 송금으로 얼마나 허용할지. 회사가 계산한 감가상각비와 세법상 한도액을 비교해가지고 한도 초과액이 나오면 송금 불산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 회사가 장부에 비용으로 계산한 감가상각비 있죠. 그리고 세무상 상각범위액, 세법상 감가상각비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도 초과액 나온다. 그럼 상각부인액, 한도 미달 나온다. 이런 경우에는 시인부족액, 상각부인이 나오는 경우는 송금불산입 유보한다. 이 상각부인액은 송금 불산입하고 나중에 차기에 시인 부족이 발생한 경우겠죠. 그러니까 시인 부족액은 세법상 상각범위액과 비교해서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가 더 적은 경우. 쉽게 말하면 회사 감가상각비를 아주 조금 계산한 경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각범위액은 1000인데 회사가 감가상각비를 한 100만 계산했다. 그럼 이 시인 부족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이 감가상각비를 많이 계산하는 이유가 있죠. 비용 처리를 많이 해서 법인세 부담을 줄이려고 하는 겁니다. 줄인다.
비용 처리, 그러니까 송금입니다. 근데 세법은 한도액 있죠. 한도액만큼만 송금으로 인정해준다. 이게 중요합니다. 한도액만큼만 송금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이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가 없다.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가 없다. 회사가 비용을, 감가상각비 비용을 처음에 정률법, 이중 체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용을 굉장히 많이 계상한 경우에도 세법상 한도액이 있어요. 한도액만큼만 송금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법인세 부담을 어느 그 일정 부분은 내야 된다는 겁니다. 최소한 그 한도액 초과액은 전부 송금 부산입으로 부인되기 때문에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보시면은 예를 볼게요. 1번이 삼각부인액이 나오는 경우죠. 회사 계상 삼각비 100인데 세법상 그 감가상각비 한도액 있죠. 이게 50이다. 그러면 송금 불산입 삼각부인액 50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2기 보세요. 2기는 회사가 삼각비를 20만 계상한 경우입니다. 자기 회사가 임의삼각입니다. 임의삼각이기 때문에 회사가 자기가 이제 20만 계상했어요. 근데 세법상 한도액이 50입니다. 그러면 시임 부족액이 30 나오죠. 30. 그러면 이 시임 부족액은 정기 삼각부인액으로 추인한다는 겁니다. 송금 산입 정기 삼각부인액 30-15. 반대로 이제 시임 부족이 나온 경우죠. 회사 삼각비가 20이다. 세법상 한도액이 50이다. 그러면 세무조정 없습니다. 강제로 송금 산입하는 세무조정 하지 않는다. 나중에 회사 계상 삼각비가 100인데 세법상 한도액이 50이다. 그럼 송금 불산입 삼각부인액 50 유보라고 이제 세무조정 한다는 겁니다. 정기에 시인 부족액 나왔다고 해서 단기에 삼각부인액을 상계시킬 수 있다가 상계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송금 불산입 삼각부인액 50 유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은 개별 자산별로 한다. 개별 자산별로. 그러므로 한 자산의 삼각부인액이 나왔다고 해서 다른 자산의 시인 부족액과 상계할 수 없다. 별도의 세무조정 과정을 결쳐야 한다. 보세요.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회사 차량 A와 차량 B가 있죠. 둘 다 감가상각 자산이죠. 그리고 회사가 어떤 삼각방법을 정했죠? 삼각방법은 없네요. 삼각범위액은 있습니다. 회사 계상 감가상각비 계상액과 삼각범위액이 있다. 그럼 이거는 문제에서 내용 영수도 없고 감가상각 방법도 없지만 삼각범위액이 있기 때문에 이 삼각범위액을 초과하는지 미달하는지만 보면 되겠죠. 회사 계상 삼각비가 500이고 세법상 삼각범위액이 200이다. 그럼 300은 삼각부인액이 나온다. 송금 불산입 삼각부인액 유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차량 B는 시인 부족액이 나왔다. 시인 부족액 100입니다. 100. 그럼 이 삼각부인액 300과 시인 부족액 100은 서로 상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개별 자산별로 감가상각하기 때문에 둘이 상계하지 않는다. 여기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중요합니다. 회사 계상 감가상각비로 보는 것. 회사가 계상한 감가상각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회사가 감가상각비라는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다. 손상차손 이런 걸로 썼다 해도 회사 세법상 회사 계상 감가상각비 본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한다. 예를 들어서 판매비, 관리비, 제조경비 등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이게 일단 1번입니다. 판매비, 관리비, 제조경비. 2번 정기오류, 소중손실. 이게 좀 어렵죠? 정기오류, 소중손실. 이익잉여금 감소로 처리한 감가상각비. 이것도 회사 계상 감가상각비로 본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손상차손이죠. 손상차손으로 계상한 경우, 회사가 비용 처리한 경우 이것도 감가상각비로 본다. 4번 보시면 이제 적시상각의제입니다. 적시상각의제 이거 시험 잘 나오죠. 자본적 지출액을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그 금액을 자산으로 계산한 후 즉시 감가상각한 것을 본다. 그러니까 즉시 상각의제도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를 본다는 겁니다. 일단 보시면 이 판매비와 관리비죠. 회사가 손익계산서상 감가상각비를 계산한 경우, 그 다음에 제조경비, 제조원가 명세서상 감가상각비를 계산한 경우 모두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정기오류, 수정손실, 이익잉여금 감소로 처리한 경우죠. 회사가 이익잉여금 감소시킨 경우, 그러니까 회사 회계 처리가 차변에 이익잉여금,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그러면 회사는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킨 경우입니다. 이거 아시죠? 대변에 이익잉여금이 있으면 이익잉여금이 늘어난다. 차변에 있으면 이익잉여금이 감소시킨다. 이익잉여금은 그 당기순이익의 집합체입니다. 당기순이익. 이익잉여금이 높다, 크다, 많다. 그러면은 회사가 그만큼 당기순이익을 많이 번다는 거죠. 회사가 흑자 기업이어가지고 이익을 많이 이익잉여금으로 적립시켜 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이익잉여금을 감소시켰다는 거죠. 이익잉여금을 감소시켰다. 그러면 비용 처리한 겁니다. 비용 처리했다. 이익잉여금이 증가했다. 그러면 수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익잉여금 감소다. 그러면 비용 증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비용 감소이기 때문에 비용 계상이죠. 비용 계상. 이익잉여금 감소는 이익잉여금 감소는 비용 처리한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면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증가시켰다. 그러면 이거는 회사가 감가상각비를 계산한 걸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내용이 좀 어렵죠? 어려운데 이걸 자꾸 보다 보면 이제 문제 풀고 그러면은 이해가 됩니다. 보세요. 법인이 정기에 과소 계상한 구종자산 감가상각비를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이익잉여금 감소시키는 정기오류 수정 손실로 계산한 경우죠. 그러면 이거는 감가상각비로 계산한 걸로 본다. 그래가지고 감가상각 C부인 계산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중급회계에서 내용도 이해해야 되고 세법 내용도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 주기 보면 보세요. 표 보세요. 이익잉여금 감소로 회계 처리한 경우 정기의 감가상각비로 보지 않는 경우죠. 이유죠. 이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킨 경우 단기의 감가상각비로 본다는 겁니다. 정기의 감가상각비로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회사는 임의상각입니다. 임의상각. 감가상각비는 임의상각 제도이기 때문에 정기의 감가상각비로 볼 필요가 없죠. 단기의 감가상각비로 보고 감가상각 C부인 계산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의 감가상각비로 보지 않는다. 회사가 이익잉여금 처리한 경우 있죠. 이익잉여금 차변에 놓고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킨 경우. 그런 경우 세법은 회사가 감가상각비를 계산한 걸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로 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세무조정이 송금산입 이익잉여금 10만원 기타입니다. 이 이익잉여금이 차변에 있다. 그러면 이익잉여금 감소죠. 이익잉여금 감소는 당기순이익 감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기순이익 감소는 비용 처리한 거, 그러니까 송금산입 이익잉여금 10만원 기타, 이것과 같다는 겁니다. 대변에 있으면은 무조건 입금산입 일단 시하는 겁니다. 송금산입에 있으면은 일단 송금산입 이익잉여금 10만원 기타 이 세무조정을 일단 한다는 겁니다. 일단 하고 나서 이게 세법상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이걸 확인한다는 겁니다. 송금산입 이익잉여금 10만원 기타 하면은 이게 세법상 감가상각비 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세무조정 하지 않는다. 감가상각 C부인 계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익잉여금 감소로 처리한 경우 송금산입으로 세무조정하는 이유가 있죠. 이렇게 세법은 당기순이익에 대해서 세무조정을 한 각 소득금액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산출한다. 근데 정기에 과소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단기에 이익잉여금 감소로 처리한 경우, 그런 경우 정기의 감가상각비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기의 감가상각비로 보고
감가상각 시분 계산한다. 이 법인세가 이익잉여금 감소는 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고 이익잉여금으로 넘어간 형태이다. 그러니까 이익잉여금으로 원래는 그 당기순이익 해가지고 각 사업용 소득금액으로 과세가 되고 이익잉여금 넘어가잖아요. 근데 바로 이익잉여금으로 해처리한 경우에는 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고 바로 이익잉여금으로 넘어간 형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을 거쳐서 법인세가 과세돼야 되는데 당기순이익을 거치지 않고 이익잉여금 과세로 처리한 경우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송금산입 기타의 세무 조정을 함으로써 조정된 각 소득금액에 대해서 법인세를 과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맞다는 거예요. 한마디 말해서 이게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송금산입, 이익잉여금, 10만원 기타 이 세무 조정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다.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3번 보세요. 손상차손으로 계산한 경우죠. 감가상각자산이 지인부와 물리적 손상으로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했다. 그래가지고 기업회계에 따라서 손상차손 계산했다. 그러면 세법에서는 이 손상차손을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로 본다는 겁니다. 이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로 보는 이유가 있죠. 세법은 이미 평가 손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미 평가 차손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손상차손은 회사의 감가상각비로 모아서 감가상각 시분 계산한다는 겁니다. 보세요. 세법은 이미 평가차손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평가차손 인정해버리면 법인에서는 세금 줄이려고 평가차손 마구마구 계산해가지고 법인세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 줄이는 거는 세법은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웬만하면은. 그러니까 이미 평가차손도 인정해주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천재지매나 화재, 파손, 멸실된 경우에는 회사가 송금으로 계산한 경우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예외적인 경우죠. 천재지변, 지진 났다든지 재해, 화재 이런 것들, 화재로 파손, 멸실된 경우 이런 경우는 손상 그게 명백하죠. 되게 명백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송금으로 계산한 경우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도 결산조정사항입니다. 장부 회사가 평가차손을 장부에 계산한 경우에만 이 송금으로 인정해준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 보세요. 문제 한번 볼게요. 회사가 손상차손 계산했다. 그러면 이거 뭐라고요?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로 온다. 그러니까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는 300만원이 아니고 500만원입니다. 300만원에다 손상차손 200만원 더해가지고 500만원이다. 500만원. 그리고 정률법이죠. 정률법 나오면 뭐예요? 상각률로 가야 되겠죠? 상각률 0.451. 그리고 올수도 따야죠. 올수. 올수는 12분의 10이죠. 네, 중도의 자산을 취득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분의 11을 곱한다. 그럼 1000만원에 0.451 곱하기 12분의 12 하는 거죠. 그러면 451만원. 한도액은 451만원. 회사 계산 상각비는 500만원. 그럼 한도 상각부인액 나오는 거죠. 상각부인액이 49만원. 그렇기 때문에 송금 불산입 기계상각부인액 49만원 유보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즉시상각의제분이죠. 회사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지출한 금액. 취득세입니다. 취득세. 그 다음에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 자본적 지출이죠. 그런 경우 이거는 원래 회사에 자산에 포함되는 거죠. 자산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용으로 계산한 경우 회사의 감가상각비로 모아서 상각범액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시상각한 겁니다. 즉시상각. 회사가 자본적 지출액을 비용 처리한 경우에는 취득한 후 바로 감가상각한 걸로 모아서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수익적 지출액은 비용으로 계산한 경우 즉시상각 의제분으로 보장한다는 겁니다. 자본적 지출액만 비용 처리한 경우 즉시상각 의제로 본다는 겁니다. 즉시상각 의제분은 상각 기초가액이 가산한다. 자산으로 처리한 다음에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도 가산한다. 아시겠죠? 이 두 군데 가산하는 겁니다. 상각 기초가액이 가산하고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에 가산한다. 즉시상각 의제 보시죠. 법인이 감가상각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지출한 금액과 자산의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지출한 금액, 내용 연수 연장, 가치 증가
이 자본적 지출입니다. 그러니까 수익적 지출하고는 구분하세요. 내용 요소를 연장시킨다, 가치를 증가시킨다, 이런 것들만 자본적 지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금액, 자본적 지출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해야 한다. 근데 비용으로 계산한 경우, 이 비용으로 계산한 경우는 감가상각한 걸로 본다. 아시겠죠? 비용으로 계산한 금액만큼 감가상각한 걸로 봐서 즉시상각 의제 규정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서 법인이 감가상각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지출한 금액, 취득부대 비용을 취득세 했죠? 취득세를 비용으로 계산했다. 그러면 즉시 감가상각한 걸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즉시 상각한 걸로 보기 때문에 송금 불산입 유보의 세무 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취득 부대 비용은 자산이기 때문에 회사가 비용 처리한 경우 송금 불산입 유보의 세무 조정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고 감가상각 시부용 계산한다는 겁니다. 바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한 걸로 본다.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건물 취득가액 이용이다. 신고 내용 뉴스 20년 상신고 방법 정액법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 1000만원이다. 그러면 정액법입니다. 건물은 무조건 정액법이에요. 신고 감가상각 방법이 무조건 정액법입니다. 건물은 이용원이고 감가상각 신고 방법 정액법이고 신고 내용 수 20년이다. 그럼 뭐예요? 20분의 1이죠. 20분의 1. 근데 당기 5월 1일에 자본적 지출액을 5천만원을 비용으로 계산했다. 비용 계산한 경우죠. 그럼 뭐라 하겠죠? 취득가액에 5천만원을 가산한다. 그러니까 2억원에다 5천만원 가산한다. 그리고 회사 계산 상각비도 5천만원 가산한다. 그러니까 회사 계산 1000만원에다 이 자본적 지출액 5천만 더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용 연수는 20년이기 때문에 20분의 1을 곱하고 단기 취득한 게 아니죠. 단기 취득한 게 아니기 때문에 10분의 11을 곱한다. 그럼 세법상 한도액은 1250만원, 회사 계상 상각비는 6천만원. 그럼 상각분액이 4750만원이 나온다. 어렵지 않죠? 예.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즉시상각 의제는 자본적 지출액을 비용 처리한 경우 송금 불산입 유보의 세무조정 하지 않고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로 모아서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한다. 이것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업무용 승용차를 1000에 취득했다. 그리고 취득세 200을 비용으로 계상했다. 그럼 이 취득세를 비용 처리한 경우죠. 그러면 이거는 바로 감가상각비로 계산을 못하는 겁니다. 1200에 1000 플러스 200, 1200에 취득하고 다시 바로 감가상각비 200을 계산한 걸로 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소액수선비 지출이죠. 이거 중요합니다. 소액수선비. 수선비는 이게 수익적 지출만 있는 게 아니라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수선비는. 수선비를 당해 3년도 송금으로 계상했다. 그런 경우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고 전액 송금으로 처리한다. 이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하고 자본적 지출의 합계액입니다. 근데 수선비를 단기 3년도 송금 비용입니다.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고 전액 송금 처리한다. 이게 뭐가 있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수선비가 300만원 미만이다. 그러니까 소액수선비입니다. 소액수선비. 소액수선비인 경우에는 전액 송금입니다. 이 수선비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300만원 미만이다. 그런 경우에는 전액 송금으로 처리한다. 그리고 수선비가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의 5% 미만인 경우. 이게 전부 미만입니다. 미만. 5% 미만, 300만원 미만. 이런 경우도 전액 송금으로 처리한다. 감가상각 시부인 즉시상각 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해서 지출하는 경우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하지 않고 전액 송금으로 인정한다. 그러니까 소액수선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하지 않습니다. 즉시상각 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전액 송금으로 처리한다는 겁니다. 예를 한번 볼게요. 이 건물 잔고가액이 8천만원인데 수선비가 400만원이다. 근데 이 수선비가 수익적 지출 200만원, 자본적 지출 200만원이다.
그런 경우 소액 수선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단 300만원 미만인 경우가 아니죠. 수선비가 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직전 3년도 말 BS당 장부가액이 8천만원이다. 8, 5, 40. 그러면 400만원인데 5% 미만인 경우죠. 미만. 그러니까 400만원 미만인 경우. 400만원 미만인 경우, 수선비가 4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 수선비 규정을 적용해가지고 전액 송금이지만 지금 이거는 수선비가 딱 400만원이죠. 400만원 미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본적 지출액 200만원은 비용, 수선비는 비용이죠. 비용 처리한 경우 즉시 상각 의제를 적용해가지고 감가상각 시부용 계산한다. 그러니까 이 자본적 지출액 200만원만 기장됩니다. 이 200만원만 즉시 상각 의제 규정을 적용한다. 그리고 2년마다 주기적인 수선하는 경우죠. 취득가 1억인데 당연 수선비가 500만원이다. 근데 주기적인 수선이죠. 2년마다 주기적인 수선. 그럼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하는 경우 이게 해당하는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감가상각 시부용 계산하지 않고 전액 송금으로 인정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자본적 지출을 회사가 자산으로 처리한 경우 이런 경우 세무조정 없다. 근데 자본적 지출액을 비용 처리한 경우 근데 즉시 상각 의제 규정을 적용한다. 하지만 이 300만원 미만의 소액 수선비인 경우는 비용 처리한 경우 전액 송금으로 인정해준다. 좀 약간 복잡해지죠? 이제 약간 복잡합니다. 이제부터. 그 다음에 비상각 자산은 세무조정 없고 자본적 지출액을 비용 처리한 경우 송금 불산입 유보한다. 비상각 자산은 토지 있죠? 토지 같은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액을 비용 처리한 경우 그러니까 취득세를 비용 처리한 경우 전액 송금 불산입 유보한다는 겁니다. 수익적 지출을 자산 처리했다. 그러면 송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 그 다음에 수익적 지출을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세무조정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지금 쉬었다 할게요.